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는 훌륭하다. 미두입니다. 수요일 영상에서 미증시가 목요일에는 상승할 것처럼 흘러간다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목요일에는 상승을 해주었지만 금요일에는 약간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스파이는 갭상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맥코널 공화당 원내대표가 12월 3일까지 4,800억 달러 증액하는데 합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12월까지는 디폴트를 넘긴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상승 출발로 흐름은 좋았습니다. 하지만 12월에 가면 또 이야기 나오면서 증시를 흔들겠죠.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탓하면서 끌고 가다가 타결되면서 여지껏 그렇게 흘러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금융권 인사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이 부채 한도 이슈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3조 5천억 달러 지출안을 양보를 한다고 하고, 옐런 장관은 만약 협상이 안 되면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의원들의 탓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은 주식시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특히 백악관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증시시장으로 나라 살림을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보는 부분이기도 해서 금융권 인사들이나 그 외의 경제 전문가들을 자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그런 적 있었고요. 한국은 부동산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죠. 우선 의원들이 무엇으로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지를 보면 됩니다. 한국은 부동산, 미국은 주식시장. 돈 나오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몰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식을 시작한 이유 중 하나가 이 부분입니다. 의원들이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주식을 합니다. 당연히 사업이나 부동산도 있겠지만 우선 주식으로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식은 절대 망하지 않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주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즘 부동산에 관심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돈을 벌려면 돈이 많고 잘 버는 사람 주변에 있으라는 그런 비슷한 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가끔 어느 회사 사장님들이나 회장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 주식에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요즘은 부동산 쪽으로 굉장히 눈을 많이 돌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돈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손을 대는 것 같기도 한데, 앞으로 미국 부동산 시장에도 기대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 듯 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요. 요즘 유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100불 가까이도 갈 수 있다고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가나 원자재, 그러니까 금 같은 것에 미국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금 같은 경우는 과거에 중국이나 인도에서 굉장히 많이 사들이고 하면서 금값이 폭등한 적이 있었는데요. 연준이 금을 풀어서 금값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 안전자산에서 위험자산으로 몰리게 되면 국채 수요가 적어지고, 그래서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것으로 이자율이 올라가면 주택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리가 오르니 성장주 하락을 만들면서 증시시장에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유가가 너무 많이 못 올라가게 잡는 이유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부분입니다. 지금은 특히나 인플레이션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유가가 많이 오르면 미국에서는 셰일가스를 풀어서 유가를 잡거나 하는데,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으로 아마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유가 안정을 위해 조치를 취한다고 나왔는데요. 미국 에너지 장관이 정부 비축 물량을 방출하고 원유 수출 금지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가 안정에 대한 조치를 내놨었습니다. 근데 반대적으로 비축 물량을 방출할 생각이 없다고 뉴스가 다시 나오긴 했습니다. 정책적인 문제인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비축 물량을 방출할 수 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우선 여러 곳에서 에너지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한 조치가 일어나고 있는 듯은 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나온 9월 고용보고서에 포커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실업률은 예상보다 낮았고요. 노동시장 참여율이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실업률이 떨어진 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비농업 일자리 수치는 많이 적게 나왔고요. 예상이 50만 건인데
실제는 19만 4천 건. 이렇게 되면 테이퍼링 시점도 미뤄질 수 있겠다 생각이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면 빅테크 상승과도 연결이 되겠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상 지금은 연준이 테이퍼링을 하겠다고 계속 말하면서 우리는 이미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이고, 테이퍼링을 미루게 되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고용이 잘 나왔었다면 좋았을 부분이고, 올해에 테이퍼링을 하는 것이 증시에는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미루게 되면 경제가 안 좋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부분이니 증시는 더욱 오를 명분을 잃기 때문에 매도하는 물량이 점점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1.6 위로 올라갔죠. 오른 것에 비해 증시가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올랐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몇 달 전에 금리가 1.7 위로 올라갔을 때는 성장주들의 하락이 꽤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크게는 아니지만 오른 부분이 있는데 다음 주에는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지 지켜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인플레이션보다 무서운 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플레이션의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경기가 안 좋으니 테이퍼링을 미뤄야겠다고 하면 경기 침체와 인플레이션이 같이 부각이 될 수 있어서 조정장이 시작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테이퍼링은 연준의 말처럼 이번에 진행을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이번 주에는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보통 수준에서 10%에서 15%까지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빅테크 중심의 매수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주식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으신 분들은 기본에 충실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댓글에 종목 발굴은 안 하냐고 하는 댓글이 있었는데, 종목 발굴 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는 종목으로 충분히 주식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종목 발굴 영상 보고 물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요. 당연히 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물린 종목이 어느 사람은 수익하고 끝난 종목인데 주식을 시작한 시간표가 늦어서 끝물을 타서 그럴 수도 있고요. 하지 말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선 빅테크나 우량주, 그리고 AMD, 엔비디아, 그리고 제가 언급은 안 하지만 주식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좋은 회사를 기본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고 다른 섹터에 접근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빅테크나 우량주 외에 아는 좋은 종목들의 기업 분석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팡주식을 메인으로요. 이유는 내년에 팡주식에서 탈락하는 종목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그냥 찌라시인데요. 내년이 될지 후년이 될지도 모르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팡주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기업 분석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하는 시기가 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가끔씩 이런 이야기는 반복적으로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본에 충실하자는 이야기요. 그리고 주식한 지도 오래 안 된 사람이 그 부분에 종사하고 있다고 하면서 종목 추천해서 따라타면 정말 큰일이 날 수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증시를 보면 다음 주부터는 하락이 있으면 안 되는 구간에 돌입하겠습니다. 만약 하락 시 스파이가 빨간선, 하락 추세선으로 다시 복귀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페이크 브레이크가 성립이 되면서 쉽게는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려고 한다. 마치 상승할 것처럼 모습을 보이면서 개미들을 모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빨간 선으로 들어오지 않고 시간을 보내면서 하락은 하지만 빨간 선 안에서 안 들어올 수 있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 역시도 개미들에게 물량을 넘기는 부분이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빨간 선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하락을 하면 가끔 급등이 나오면서 또 마치 상승하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하락할 때는 못 사고 상승하니까 추격 매수하는 투자자들이 생겨나게 되겠죠. 제가 부정적으로만 보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곧 상승장이 나올 거라 생각하지만 지금은 상승할 모멘텀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락시
좋은 자리에서 매수를 하자는 생각을 계속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파이는 435불 밑으로 하락해서 맴돌면 추가 하락이 예상이 됩니다. 스파이가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면 QQQ 때문입니다. QQQ는 빨간선 밖으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횡보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러면서 스파이는 빨간선 밖에서 횡보를 하면서 QQQ가 방향을 정할 때를 기다리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QQQ가 발산이 돼서 빨간선 밖으로 나올 시 스파이는 불안 구간에서 더 벗어날 수 있으므로 증시 불안감이 덜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 QQQ가 하락을 하면서 스파이가 빨간선 안으로 다시 복귀할 시 나스닥에서는 장대 음봉이 출현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아직 증시를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단기적으로는 불안감이 출현할 수 있으므로 하락시 매수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한 주가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스파이는 아까 말씀드린 435불 부근 주시하시고요. QQQ는 360 부근을 지켜주면서 위로는 365불 50 부근 위로 올라서는지 주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걱정할 구간은 아니니 다음 주에 추이를 보고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